안녕하세요 여러분, 해율노동법률사무소 배은선 노무사입니다. 오늘은 직장에서의 뒷담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사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. 네, 자신의 팀장이 다른 팀장이나 다른 관리자들한테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자기 평판이 훼손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또 향후에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도 이 평판이 계속 따라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고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비부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우리가 기준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.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.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여야 하고요. 두 번째로 이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되고요. 마지막 세 번째로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.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. 일단 사례를 보면요. 이 비부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팀장이라는 지위상의 우위가 있었고 이 우위성을 이용해서 이 관리자급 회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팀 팀장들한테 이 팀원인 A 과장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. 따라서 첫 번째 요건은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A 과장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초래되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서 세 번째 요건도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요건인데요. 과연 이 행위가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. 이 부분은 구체적인 대화의 내용이나 목적,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장소에서 어떤 형태로 왜 그런 얘기가 오갔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. 예를 들어서 당시에 관리자급 회의의 안건이 승진 대상자를 정하는 자리였다. 그리고 이 A 과장이 이 승진 후보자였다라고 하면 어떨까요? 당연히 A 과장의 팀장으로서 이 팀원의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A 과장에 대해서 평가해 왔던 내용대로 업무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든가 팀플레이가 좀 부족하다, 또 일을 이렇게 충분히 믿고 맡기기가 어렵다,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면 그 정도로는 이 업무상 적정 범위 이내인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또는 예를 들어서 신규 프로젝트를 맡길 책임자를 논의하는데 이 A 과장이 후보자로 언급이 돼서 팀장으로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던 중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업무상 적정 범위 이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반면에 이 A 과장이랑은 전혀 업무적으로 관계가 없는 옆팀 팀장이나 회사 내의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런 업무상 필요가 없는데도 그냥 자기 부서원인 A 과장에 대해서 원색적인 용어나 표현으로 업무 능력을 비난하면서 일 못한다 이렇게 소문을 낸 경우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부하 직원의 업무 능력에 대한 대화가 업무상 평가냐 아니면 그냥 뒷담화냐 라는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이런 뒷담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입증이 좀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. 말이 이렇게 전달되면서 결국 당사자 귀에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증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특히나 대화 내용 캡처나 목격자 진술 등 이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직장에서 상사의 뒷담화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